시원하게 내린 비로 가뭄과 무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이마연 기자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에는 당진시의회 조상현, 서영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서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지금 지방선거가 지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정신 없으셨죠? 예, 뭐 어리버리한 가운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뭐 하고 주로 지내셨어요?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동안에 이제 선거운동 하느라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가서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만나 뵀던 분 다 만나서 인사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지냈죠. 우리 서영훈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출마자들이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운동 하면서 지난 연말 때 12월부터 거의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6, 7개월 정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끝난 다음에 지금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역순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 7개월 인사드렸던 거를 한 2개월여 만에 하려니까 다 못하고 또 때로는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 저도 그렇게 지냈고 또 개원한 후부터는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 2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먼저 조상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의원은 특히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성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민들에게 검토를 받고 그 정책 또 그 조례가 정말 유의미한 것이다 생각되면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정책 아이디어, 제가 갖고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검토받고 그거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300여 개가 넘는 조례를 의회 사무국 조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감사법무관실 조례까지 지금 공부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공부는 계속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의정 활동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요즘 우선 시민들과 소통함으로 일반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당진 시민의 일원으로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민원 해결에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실생활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밖으로는 우리 당진시가 서해안 최고의 성장 도시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미랄이 되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이제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는 부분과 또 시 현안 중에 그리고 시정 가운데서 또 시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시의원으로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번엔 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지금 당진이 농촌 도시에서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어떤
그동안에 그 조례가 있고 한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많이 이제 발의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이 되기 전부터 당신 서영훈 후보는 당진 시의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저도 가장 많이 욕심으로는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특별히 분야? 예, 어떤 분야는 분야? 네. 제가 그 장애인 후원회 활동을 한 10여 년 이상을 해왔는데 장애인 후원회 활동이라든가 또 약간 제도적인 약간 좀 벗어난 어떤 차상위 계층의 네, 어떤 네.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예,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조례에 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예,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제 파트에 있어서의 그 의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은 배고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경제 분야보다는 사실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가 보는 이유도 조례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공무원한테 위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네.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정의 행정 편의적인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요즘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뭐 시립 합창단 건이라든가 당진시의 그 청소 노동자들을 민간 위탁건이라든가 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또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돈가스 침대 건부터 시작해서 네. 시민들의 그 절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두 분 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지금 총무위원장이시고 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총무위원회 역할과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무위원 우리 이제 당진시의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이 우리는 이제 3개인데 당진시의회는 이제 위원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을 제외한 뭐 사회복지, 문화, 뭐 인사, 총무, 기획, 정보, 통신 뭐 이런 모든 그 파트가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업무입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의원이 아니라 네. 정책을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우리가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당진시의 행정과 어떤 살림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건 전 새삼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그 의원들이나 또 선실직공직자 공무원들에게 많은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무위원회가 의원 개원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꾸준히 지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또 진행이 되는데 서 의원님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시민분들 만나서 목소리들 들어보면 좀 어떠신지. 네. 예, 오늘이 뭐 2번째 대화의 날이군요. 네. 우리 그 시민들을 직접 만나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고 여론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마다 지난번에는 이제 3분의 시민을 모셨는데 네. 이제 오늘 뭐 2분만 모시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총무위원님들이 6분이시죠? 네. 예, 6분이 3분씩 2분씩 모시다 보니까 18분 뭐 12분에서 18분의 어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듣고 있어서 네. 참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시민과의 간담회? 아, 예. 네. 네, 돌발 질문이네요. 시민과의 간담회는 사실 그 업무 추진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요즘 그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총무위원장 또는 뭐 산업건설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뭐 유용하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장이 총무위원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집행을 하되 총무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 용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4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안 되고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만 네.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를 쓸 수 있게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뭐 49만 5천 원만 쓰면 그냥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특활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업무 추진비의 성격상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모집하는데 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제안을 했고 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셔서 1인당 한 분당 이제 3분씩 모시고 네. 오게 하고 우리가 6명이 다 한꺼번에 듣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그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고 또 이게 촉발이 일어나 가지고 더 많은 의견이 발전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시민과의 만남에서는 조례가 한 3건이 네. 준비가 되었고 오.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한 5건 이상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3건은 이제 각 의원님들에게 그 초빙한 분에게 전달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열심히 만들어내고 네. 있고요. 또 5개의 시정 질문은 의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번 시정 질문에 다 녹여서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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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이제 받는 겁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 창구. 용도로 네. 창구로 만들고 업무 추진비 그렇게 쓰겠다. 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업무 추진비를 정말 업무 추진비답게 네. 특활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네, 네. 이런 용도로 2가지 토끼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후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는 얼마인가요? 얼마를 쓸 수 있죠? 예, 대략 그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한 달에 한 8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7월 달부터 됐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 의원님 네. 이 회의 간담회 하다 보면 네. 우리 조상현 위원장님께서 네. 발언권을 독점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 조상현 위원장님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총무위원회의 그 활동비를 우리 총무위원들과 위원회 위원들과 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정책 제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조상현 의원 하면은 조상현 씨 하면은 뭐 사회 활동하고 좀 강성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저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뭐 독점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그럼 잘못된 소문이었군요. 예. 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복지재단 문제가 올 초부터 자원봉사센터 그 위탁권 때문에 계속 이제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이제 그 조사 발표를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두 분 다 이제 복지 관련해서 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 우리 조상현 의원님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자원봉사센터 위탁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없는 그 민간 조사단. 조사단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징계도 있었고 네. 경고도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때는 저희가 그 당진의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여론도 많이 썼고 또 실제로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축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용론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복지재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지재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 뭐 해체론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일단은 9월 달에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네. 그러니까 대폭 이사진이 바뀌는 거죠. 두 분만 빼고 전부 바뀌니까 네. 거의 100% 바뀐다고 봐야 되고 이사장님도 새로 뽑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사회에서 잘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물론 그 전에 이사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양기림 의원께서 예. 조례를 발의하셔서 전면 개정하는 조례를 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우 그 유의미하게 네. 그 이사회 역할이라든가 또 인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아주 명시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는 그것이 잘 실천되는지 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간담회 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원봉사센터 위스탁 문제로서 네. 사회복지시설 그 민간 위탁에 대한 그 정확한 매뉴얼 네. 네. 또 그다음에 지도나 감독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정립됐다는데 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 네.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듯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사실 그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그 매뉴얼, 네. 지침 이런 것들을 다 그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참 그러게요. 수고했다. 공무원들 네.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 의원님은 이번 복지재단 문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좀 내부를 좀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 처음 시작해서 초창기에서 시작해서 약간의 과도기적인 어떤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네네. 어떤 그런 재단이었다고 조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그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외부 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을 또 하셨고 또 그래서 요번에 또 나름대로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고치고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 이렇게 이사장님도 새로 이제 뭐 선임이 되시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발전적인 어떤 그 당진시의 복지재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좀 각각 의원님들께 개별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일단 서영훈 의원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이제 그 고배를 마시고 세 번째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입성하신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감 한 말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지금 저 개인적인 어떤 그동안에 뭐 남들이 뭐 부자다 뭐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로에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좀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 뭐 정말 일만 했죠. 그런데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우리 그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헌신봉사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래서 2번의 낙선은 됐지만 요번에 그래도 시민들이 제가 그 선거운동 할 당시에 어느 통장님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통장님이신데 많은 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서영훈이 좀 살려줘야 되겠다. 살립시다. 네. 이런 말씀을 참 하셔서 제가 사실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당선이 돼서 우리 시민들 앞에 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좀 하나 할까요? 네. 저희 아들 녀석이 우리 그 뭐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네. 주말에만 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올라가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시의원이 됐고 일하고 싶어 해서 했으니 나중에 평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네. 정말 우리 당진 시민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아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너의 바람대로 정말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당진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서 의원님 아드님은 연극하고 계신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우리 기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 그러면 현재 당진 장례식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당진 장례식장은 저희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뭐 또 겸업 금지 사업이 있어요. 네. 무슨 이제 건설회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럼 겸직이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같이 이제 운영 전문 경영인이 하시지만 이제 어쨌든 운영은 같이 지금 하고 계신 네, 거죠? 지금 네. 현재 대표는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대표직을 이제 사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세무 쪽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세무사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네. 예. 그동안에는 여당이었죠. 예.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셔서 네. 당선이 되셨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좀 서름은 없으신지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은 때잖아요. 네, 우선 제가 그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지고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 우선 시민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림과 동시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아직 뭐 그건 힘들지만은 그렇게 돼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더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중앙에서 어떤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그 정치로 인하여 어떤 우리 기초의원은 풀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풀뿌리 어떤 의원들까지도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같이 굳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첫째는 반성하고 좀 현재 그 시의원에 들어와서 좀 바램은 전에도 뭐 저희 쪽에서 당에서도 그런 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의장 그다음에 뭐 각 위원장도 뭐 이렇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좀 배분해서 어떤 가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좋은 어떤 정치와 좋은 정치적 서비스를 이렇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조상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동의하고요.
뭐 전반기는 어쩔 수가 없고 하반기에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원 구성할 때 이외에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정당에 따른 어떤 뭐 국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당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거는 뭐 현재까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질문으로 우리 이번에는 조상현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운동가로 되게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어요. 네. 근데 시민운동가로서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정치는 좀 어떻게 다른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두 달 됐는데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도 시민운동 할 적에도 하루 종일 검색해서 뭐 조례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당진시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퍼를 다 읽다시피 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뭐 발언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또 뭐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땐 또 이슈 파이팅 충남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게 더 좁아졌다고 봐야 돼요. 시만 보잖아요. 네. 예전에 충남 것도 보고 뭐 그랬었는데 좀 그런 면이 좀 들고요. 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민들에게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안이 조례로 통과가 되고 그 조례를 잘 활용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잘 펼쳤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고 네. 또 그걸 잘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또 예산안 심의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시민운동가로서는 그 단계마다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 네. 네.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달받은 것을 제가 바로 직접 상환할 수 있고 네. 또 제가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커졌다 네.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다른 점은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공인이 됐잖아요. 선출직 공직자라 해도 공무원이란 말이죠. 제 그 매제가 공무원인데 저한테 뭐 이제 정말 행동거지 조심해야 된다고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또 뭐 옛날처럼 거친 말 한번 했다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오히려 그러니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일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좀 어떤 제약들 네. 내가 시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행동이랄지 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들은 조금 네, 많아졌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참여연대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당진 참여연대는 이제 제가 사무국장 그만뒀으니까 일반 이제 회원이고요. 그럼 회의나 이런 것도 계속 참여를 하고 예, 그런 건 계시나요? 참여해야죠. 근데 뭐 잘 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네. 그 최근에 SNS가 굉장히 조 의원님의 SNS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업무 보고를 쭉 올리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시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되게 신선했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좀 효과는 어땠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2달 동안 이제 그 선거운동했던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행사장에 쫓아다니고 이제 다른 시의원님들이 다 하시듯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해보니까 어느 날인가 어떤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만나고 한 5일 있다 또 만나고 한 일주일 있다 또 만나고 네. 계속 만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그 많은 아이디어를 줘도 이분들이 과연 주시는 아이디어가 시민 전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던 찰나에 이제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는 이렇게 얼굴 많이 보이더니 당선되고 나니까 왜 얼굴이 안 보이냐. 또 일하니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다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7월 31일 날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죠. 앞으로 네. 제가 업무 보고를 쓰겠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시의원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했는데 제가 왜 저렇게 했을까?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누구의 로비를 받았을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8월 1일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거의 뭐 시간 단위로 올리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처음 하는 게 업무 일지를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뭐 당진시 자유 게시판에 올릴까, 뭐 내 밴드에다 올릴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2,500명 정도 네. 되고 거의 당진 분들이세요. 그러면 뭐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토론회 가거나 어떤 뭐 브리핑을 받거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전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네. 다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 시대에서 그 기사화했던 복지재단 관련된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게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시민들이 그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하고 같은 수준에 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정보를 공유하시길 바라고 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정말 저는 강력히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책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 기자들도 좀 더 의원님보다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른 의원님들과의 이런 협치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내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네. 저희 우리 시의회에서 이제 조례 연구 모임이 8분의 의원으로 네. 내일 구성이 돼서 그게 통과가 되면 네. 조례 연구 모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예요. 여기 서 의원님도 우리 조례 연구 모임에 들어와 계시는데 네. 지난번 우리 1차 회의 때 의회 사무국 조례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모여서 뭐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고 필요한 조례라든가 개정할 조례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10월달 임시회가 열릴 때 한번 제출해 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조례 연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지금 PD님께서 긴급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지금 의정 활동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의정 활동이 어떤지 좀 평가해 주시자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의정 활동을 해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덕담 시간. 네, 서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우리 그 조상현 위원장님은 이제 밖에서 이제 제가 뭐 저도 뭐 100%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강성이다, 뭐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친분은 없었어요. 친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뭐 당도 틀리고 그렇지만 지역의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뵈면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신 분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또 요번에 우리 그 조상현 위원장님 뵈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현 의원님도 똑같이 사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로지 하나 우리 당진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 그렇게 또 저도 좀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편이거든요. 어떨 때 뭐 10시, 11시 이렇게 퇴근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한 줄 알았는데 네. 보면은 그때까지 그 사무실에 불이 안 꺼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때로 늦게 나가시는구나라고 해서 아주 의원으로서 저보다도 뭐 개인적인 선배되시지만은 굉장히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또 대화하고 하면은 좋은 어떤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파트너 의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서영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서 의원 그 이제 악수를 할 때마다 아주 손을 꽉 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의지나 이런 게 굳건하다는 거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바지런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서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이제 당진화력발전소의 출퇴근 지입 차량 그 입찰에 관한 건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런 민원을 이렇게 딱 받고 했을 때 이제 뭐 우리 그 임정옥 의원님과 함께 네. 발빠르게 대처하시고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정말 추진력 있고 정말 소통하려는 자세 이런 게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늦게까지 제가 있었다면 아마 잘못해서 불을 켜놓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은 아침엔 되게 일찍 나옵니다. 보통 뭐 제 페이스북 보면 알겠지만 어떤 때 7시, 어떤 때 막 5시 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형 인간이어서 좀 그런 거고요. 저녁 때는 사실 6시 땡 되면 볼펜 집어 던지고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서. 근데 이제 아마 저녁 때까지 남아 있었다면 열대야 때문에 책 보면서 피서를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아무튼 두 분 덕담 한마디씩 너무 훈훈한 시간이었고요.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의원님들 모습 되게 좋거든요. 너무 열정적이고 의지도 있고 무언가 새로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되게 좋은데 이런 모습이 4년 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많은 시민들 대부분의 시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열정적인 모습들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정 질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한마디씩 전화 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먼저 먼저 하십시오. 예전에 이제 시민운동 할 때부터 제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우리 편을 많이 때려잡는다. 내가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민운동 단체까지도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뭐 냉혈한이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시의원이 돼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가 모두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니 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 친구들도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의원에게 시의원에 맞는 일을 요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서 의원님도 시민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2번의 낙선을 하고 이번에 이제 3번째에 이렇게 시민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어느 자리에 어느 분을 뵙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얘기한 것과 같이 네. 정말 우리 그 시민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좋은 시의원은 또 성숙한 시민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이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당진시의회 조상현 의원님과 서영훈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